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2일 기묘 7번째 기사. 천도에 대한 제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양으로 행차하다 임금이 여러 제상들이 제시한 의논이 대개 천도를 옳지 않다고 한 까닭에 언짢은 기색으로 말하였다. 내가 개성으로 돌아가 소격전에서 의심을 해결하리라. 이에 남경으로 행차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394년 명 홍무 27년 왕사 자초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다 적성 광실원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금이 남경의 옛 궁궐터에 집터를 살피었는데 산세를 관망하다가 윤신달 등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떠냐?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나라 경내에는 송경이 제일 좋고 여기가 다음가나 한되는 바는 건방이 낮아서 물과 샘물이 마른 것뿐입니다. 임금이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송경인들 어찌 부족한 점이 없겠는가. 이제 이곳의 형세를 보니 왕도가 될 만한 곳이다. 더욱이 좋은 하는 배가 통하고 사방에 이수도 고르니 백성들에게 편리할 것이다. 임금이 또 왕사 자초에게 물었다. 어떠냐? 자초가 대답하였다. 여기는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소서. 임금이 여러 제상들에게 분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였다. 꼭 도읍을 옮기려면 이곳이 좋습니다. 하윤이 홀로 말하였다. 산세는 비록 볼만한 것 같으나 지리의 술법으로 말하면 좋지 못합니다. 임금이 여러 사람의 말로서 한양을 도읍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전서 양원식이 나와서 말하였다. 신이 가지고 있는 비결은 앞서 이미 명령을 받아서 올렸거니와 적성 광실원 동쪽에 산이 있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으니 계족산이라 하는데 그곳을 보니 비결에 쓰여 있는 것과 근사합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좋은할 배가 통할 수 없는데 어찌 도읍터가 되겠는가? 원식이 대답하였다. 임진강에서 장단까지는 물이 깊어서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그만 연을 타고 종묘 지을 터를 보고서 노원역 들판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건방은 북쪽을 말한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경상, 전라, 충청, 강원, 풍해, 경기 좌우도의 민정을 징발하여 옛 서울의 성 쌓는 공사를 마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흰 무지개가 보이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회암사에 거둥하여 중들에게 밥을 먹이고 풍천 서쪽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좌시중 조준이 아르니 견녀를 주어서 먼저 송경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왜구가 충천도 안성에 침입하였는데 수군만호 장용검이 배 9척을 노획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흰 무지개가 보이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광실원을 둘러본 후 장단에서 다락배를 타고 놀았다. 임금이 광실원 동쪽에 이르러 양원식이 말한 도읍할 만하다는 곳을 보았는데 모두 좋지 못하다고 말하여 그만두고 장단 나루에 이르러 다락배를 타고 노니 제상들과 노인들이 모두 헌수하였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금교시중 남을번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니 임금이 남원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경은 부모가 모두 계시고 몸이 제상이 되었는데 나는 비록 오늘날 일국의 임금으로 귀하게 되었다.
해도 어찌 경에게 미치겠는가 하고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물을 따라 내려와 아래 여울가에서 유숙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흰무지개가 보이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임진현 북쪽에서 유숙하고 전조의 신경틀을 보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1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민중리가 말한 바에 의하면 도라산터를 둘러보고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렇게 더럽고 습한 곳이 어찌 도읍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드디어 송경으로 돌아오니 왕세자는 도중에 나와서 배할하고 각사 관원들은 천수사 앞에서 맞이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수감 송희정이 말 1000피를 보내어 바치게 하였는데 요동에 이르러 교부하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원구단의 제사는 폐지하지 않고 이름만 원단으로 고치다. 예조에서 아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래로 원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기곡과 기우를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경솔하게 폐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기록하여 옛날 제도를 회복하되 이것을 원단이라 고쳐 부르기 바랍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백관 각 품계에 따라 차등이 있게 각각 말을 내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왜구가 영광군에 침입하였는데 외선이 10여 척이었다. 소금 굽는 인부 30여인이 힘껏 싸워서 세 사람을 못 베이니 왜구들이 쫓겨갔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도량고와 내제석원을 파하고 복흥고를 두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청심정에 거둥하여 도성지 한상경으로 하여금 대학 연의를 강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한양으로 도읍 정할 것을 아뢰니 간합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상신하였다. 정성, 조준, 우정승, 김사영 등은 생각하건대 옛날부터 임금이 천명을 받고 일어나면 도읍을 정하여 백성을 안주시키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는 평양에 도읍하고 한나라는 안읍에 도읍하였으며 상나라는 박에, 주나라는 풍호에, 한나라는 함양에, 당나라는 장안에 도읍하였는데 혹은 처음 일어난 땅에 정하기도 하고 혹은 지세의 편리한 곳을 골랐으나 모두 근본되는 곳을 소중히 여기고 사방을 지정하려는 것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로 혹은 합하고 혹은 나누어져 각각 도읍을 정하였으나 전조 왕씨가 통일한 이후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자손이 서로 계승해 온 지 거의 500년의 천운이 지나서 자연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큰 덕과 신성한 공으로 천명을 받아 한나라를 차지하시어 이미 또 제도를 고쳐서 만대의 국통을 세웠으니 마땅히 도읍을 정하여 만세의 기초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 한양을 보건대 안팎 산수의 형세가 훌륭한 것은 옛날부터 이름난 것이요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가 고르며 배와 수레도 통할 수 있으니 여기에 영구히 도읍을 청하는 것이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을까 합니다. 왕지로 아랜대로 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신도궁을 조성도감을 설치하고 청성백 심덕부와 좌복야 김주 전 정당문화 이염 중초원 학사 이직을 판사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2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얼음이 얼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중추원사 정남진을 명나라에 보내어 천추주를 축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전 공조전서 임수를 명나라에 보내서 말 500匹를 바치게 하였는데 요동에 가서 교보하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6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창고 전민사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권근, 한이, 이천우, 황성, 강계곤, 이서에게 새 관직을 제수하다. 권근을 첨서 중추원사로 삼고 한이를 예문 춘추관 학사로, 이천우, 황성, 강계곤을 상위 중추원사로, 이서를 사헌부 대사원에 임명하였다. 황성은 황영기의 부친이다. 영기가 자신의 명을 띠고 돌아와서 약간 공손하고 근신하여 다른 환관들과 같이 행포하지 아니하므로 그 아비에게 벼슬을 준 것이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천태종의 중초구로 국사를 삼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유국국 중산왕이 망명한 산남왕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였다. 유국국의 중산왕 찰도가 사신을 보내서 전문과 예물을 바치고 피로 되었던 남녀 12명을 돌려보내고서 망명한 산남왕의 아들 승찰도를 돌려보내달라고 청하였다. 그 나라 세자 문영도 왕세자에게 거르를 올리고 예물을 바치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정도전 등에게 한양의 종묘, 사직, 궁궐, 시장 등의 틀을 정하게 하다. 판문화부사 권중화, 판삼사사 정도정, 청성백, 심덕부, 참찬문화부사 김주, 좌복야 남원, 중추원 학사 이직 등을 한양에 보내어 종묘, 사직, 궁궐, 시장, 도로의 틀을 정하게 하였다. 권중화 등은 전조 수광시대에 경영했던 궁궐 예타가 너무 좁다 하고 다시 그 남쪽에 해방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이 평탄하고 넓으며 여러 산맥이 굽어 들어와서 지세가 좋으므로 여기를 궁궐토로 정하고 또 그 동편 200리쯤 되는 곳에 감방의 산을 주맥으로 하고 임좌병향의 종묘의 틀을 정하고서 도면을 그려서 바치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전 참참문화부사 박위로 서북면 도순문사를 삼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왕이 조회에 나갔다. 일본 및 유국국의 사신들이 수반하여 행례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여기와 적시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금자로선 법화경을 시좌궁에서 강의하였는데 왕이 중궁과 함께 강의를 들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성변으로 인하여 2주 이하의 죄수를 용서하고 재상들로 하여금 각각 현재 행하고 있는 정치의 잘하고 못하는 것과 백성들이 이롭고 해하는 것을 말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중군의 둑을 강무당에 옮겼는데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서 시위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 조박이 도평의 사사에서 보고하였다. 전라도 경내에 들어와서 노인들의 말을 들으니 죽은 판개성부사 정지가 처음으로 전함을 만들어서 능히 왜구를 막아냈으되
장포의 승리로 남원의 승첩에 그 공이 커서 한때 유명하였고 그 득택으로 지금 바닷가에 있는 백성들이 옛날과 같이 생업을 회복하였다 하오니 그 집을 정표하여 후세를 권장하소서. 사사에서 임금에게 아뢰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명나라 황제의 성절을 할애하고서 성 쌓는 공사를 돌아보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김가행가 서북면 도순문사 박이를 파직하였다. 헌사에서 위가 일찍이 김가행과 박중질의 옥사를 관련되었다고 파직을 청하였기 때문이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안경양을 서북면 도순문사를 삼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1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아뢰었다. 동북면은 전부터 대중소호로 세곡을 받았으나 서북면의 예에 의하여 일경으로서 답험하여 세곡을 받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노루가 숭인문으로 들어왔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성 쌓는 공사를 돌아보았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2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중초원부사 손흥종을 명나라에 보내서 종마 50피를 바치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2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각 관청 관원에게 도읍 옮기는 시기를 의논하게 하니 금년이 좋다고 하였다. 관원들을 모아서 도읍을 빨리 옮기느냐 늦추느냐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 금년이 좋다고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한양에서 정도전 등은 돌아오고 심덕부와 김준은 남아 관리하였다. 판삼사사 정도전은 한양으로부터 돌아왔으나 창성백 심덕부와 참참문화부사 김준은 남아서 궁궐과 기타 도시의 경영을 관리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천구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천구는 재의 징조로 나타난다고 하는 별이고 혜성이나 큰 유성을 이른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27일 평주에 진눈깨비가 내리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2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죄수들의 죄상을 기록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2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교화 고봉 등의 군현을 통폐합하였다. 심악 교화 석천의 세 향을 합하여 교화 간무라 하고 고봉 행주 황조의 향을 합하여 고봉 간무로 청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9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성 쌓는 인부들을 돌려보내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새벽에 거둥하여 서교에서 사냥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유사로 하여금 종묘의 제사를 서팽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서 등이 상소하였다. 경솔하게 법령을 고치시고 자주 죄인을 놓아주지 마소서.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서북면 도절제사 최영지가 가족을 인솔하고 투하해 온 사람 한 명을 잡아서 보내왔다. 퉁소를 잘 불었으므로 대평소라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금, 은, 채단의 금령을 더욱 엄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에 나아가다 천변 때문에 북악을 패하였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집비둘기 세 쌍을 중국 구주 절도사에게 보내었다. 구주 절도사 원요준에게 보냈는데 그의 청구에 따른 것이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최 장군 이지숭의 벼슬을 파면하고 전 전서 김청구를 순군에 가두었다. 이는 사헌부에서 채단옷을 입었다고 탄핵한 까닭이다.